안녕하세요. 온드림 체육쌤입니다. 오늘은 축구의 페어플레이와 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의 요령이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떤 선행적인 행동들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라운드 그라운드 안에서의 페어플레이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 밖에서의 선행, 그리고 그 외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로는 살로몬 론돈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성용이라는 한국인 선수와도 같은 팀에 있었던 이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1989년생이고요. 9월 16일 베네수엘라 태생입니다. 현재 다렌 이팡 FC의 공격수로 활약 중이며 과거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시절 썬덜랜드의 예들린과 공중볼 경합 도중 머리부터 떨어지려는 예들린을 직접 잡아서 구해줍니다. 이후 둘은 뉴캐슬에서 만나 한 시즌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경쟁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선수를 직접 잡아서 구해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거든요. 예, 자 다음으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하려다 공을 걷어내려던 메카시의 다리를 걷어차서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보지 못한 주심이 경기 속행을 하려 하자 론던은 심판에게 부상의 심각성을 알리며 강하게 어필. 그 후 메카시에 대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굉장히 자기가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실수로 상대방 선수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 부상의 심각한 정도를 자기가 파악해서 굉장히 선행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후에 SNS에 메카시에게 사과하는 글도 올렸으며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 방송에 출연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였던 손흥민 선수도 보복성 태클은 아니지만 수비를 열심히 가담하기 위해서 태클하고 난 후에 상대방의 골절 사고가 난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던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론돈이라는 선수와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어, 자 다음으로 뉴캐슬로 임대 이적한 이후 카디프와의 경기 중 본인의 슈팅에 상대 수비수 베넷이 안면 부위에 공을 맞고 쓰러지자 1초의 고민도 없이 공을 밖으로 걷어내었다. 해설진 또한 공격을 이어나갔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장면이라며 론던의 스포츠맨십을 칭찬하였다. 어, 우리 팀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먼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쓰러져 있는 상대방을 위해 공을 바깥으로 걷어내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나중에 먼저 넘어져 있는 친구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카를레스 푸열이라는 선수입니다. 1978년생이고요. 4월 13일생 스페인 태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더비에서 마드리드 팬이 던진 라이터를 피케가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케라는 선수는 같은 팀의 센터백 파트너를 맺고 있는 같은 센터백 라인의 수비수입니다. 피케가 그걸 이용해 시간을 끌려 하자 라이터를 빼서 던져버린 푸열. 그러선 피케에게 닥치고 경기에나 집중해라고 합니다. 굉장히 꾸지람을 주게 되죠. 같은 편 동료에게 후배죠. 같은 편 후배 선수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자, 라이오 바이오카노와의 경기 5대0의 스코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셀레브레이션을 하자 팀 동료들의 셀레브레이션을 저지. 경기 후 감독 과르디올라는 상대팀에게 사과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셀레브레이션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세레머니라고 하죠. 골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5대 0이면은 이미 경기가 끝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스코어인데 이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같은 팀 동료라도 꾸지람을 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던 푸열이 생각나네요. 자, 다음으로 자, 퇴장당하며 나가는 상대 선수를 위로하다 뺨을 맞는 푸열. 이를 목격한 호나우지뉴가 달려들자
빠르게 그를 저지하게 된다. 호나우지뉴가 밀란으로 이적하고 적은을 만나게 되는데 FC 바르셀로나 팀 사진을 같이 찍게 해준다. 음, 어떻게 보면 같은 팀 동료였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경기장에서 또 상대 팀으로서 만나게 돼요. 그런 선수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였지만 이제 상대 팀으로 만나게 되면 좋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 팀 동료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찍자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 굉장히 자기 팀 동료 이상으로 더 아끼게 되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FC 바르셀로나가 개인적으로 주최하는 친선컵 대회인 2010 호안 감페르컵 결승전. 당시 밀란으로 이적한 호나우지뉴는 이전 친정팀과의 접전 끝에 패하여 우승을 놓쳤으나 푸요리 그를 직접 불러 그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물하였다. 어, 뭐 큰 결과를 갖고 있는 그런 대회보다는 이제 친선 말 그대로 프렌들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프렌들리 매치라고 해서 뭔가 큰 타이틀이 있거나 그런 대회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AC 밀란과 FC 바르셀로나의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친선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우승한 팀에서 푸요리 그때 당시에 주장이다 보니까 주장에게 수여된 그 트로피를 이제 호나우지뉴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죠. 자, 다음으로 2010년 11 시즌 맨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승 당시 간암 수술을 받고 재활 후 피치로 다시 돌아온 에릭 아비달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주어 그가 제일 먼저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했다. 우승 트로피는 항상 팀의 주장이 먼저 드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에서 어떻게 보면 부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간암이라는 참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당시에 수술을 잘 받고 재활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운동장에 돌아온 자기 동료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주면서 네가 먼저 받아, 너가 승리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를 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자, 이 선수의 개인 커리어를 보면요. 스페인 라리가 리그 우승 6회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3회 이상 우승했고 코파델레이에선 2회 우승, 클럽 월드컵에서 2회 우승, UEFA 슈퍼컵에서 2회 우승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1992년 7월 8일생이고요. 현재 잉글랜드 토트넘 하스퍼 공격수로 활약 중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영국 축구 자선 경매 단체인 풋볼러 스포체인지에 자신의 유니폼을 기부합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를 보고 2억 원을 선뜻 기부하고요. 영국 어린이 환자 병원에도 유니폼 판매 대금을 전액 기부합니다. 국제 구호 개발 NGO 굿 네이버스와 희망 브릿지 전국 재구호 협회에 각각 1억 원, 총 2억 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액 연봉자에 속하는 손흥민 선수지만 어떻게 선뜻 이런 돈들을 쉽게 기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이 있지 않다면 선뜻 기부라는 그 선행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고액 연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선행을 베풀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후에 유니폼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경기 후에 경기가 끝난 후 중계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단순히 아이에게 주려던 것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같이 모여있는 관중석에 가서 아이에게 직접 유니폼을 전달합니다. 거의 매 경기마다 유니폼을 아이에게 주기로 유명한 손흥민 뿐만 아니라 같은 팀원들의 자식들에게도 삼촌처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미담.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냥 어린 친구들, 뭐 아이들 깐나낭이 뭐 일단 어 아이 자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니폼을 주는 대부분의 팬들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뭐 선생님 눈에는 초등학생 아니면은 뭐 한 6살, 7살 어린 그 유치원생들 그런 친구들에게 많이 주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하나 받고 싶은데 기회가 되려나요? 자, 다음으로 자, 그 외 조금은 가슴이 조금 따뜻해질 만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페르난도 토레스라는 스페인 태생의 지금은 은퇴한 축구 선수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데요. 이 리버풀이라는 팀에서 뛸 당시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스피드라면 스피드, 뭐 헤딩이라면 헤딩, 뭐 슈팅이라면 슈팅, 결정력이라면 결정력,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았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에 살지만 리버풀 서포터였던 부자는 리버풀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아이는 비행기 안에서 토레스를 보게 되는데 아들은 아빠에게 사인을 받아달라며 요구했으나 아빠는 자고 있는 토레스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굉장히 매너 있죠. 이날 토레스는 국대 소집으로 마드리드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 얼마의 시간이 지나 토레스는 깨어났고 아버지는 그에게 가서 조심스레 사인 요청을 한다. 토레스는 흔쾌히 사인을 해주게 되고 사진 요청을 받게 된다. 비행기 아니니 사진 요청을 거절하고 스페인에 도착하면 꼭 사진을 찍겠다며 아이와 약속한다. 스페인에 도착하게 되었고 서로 나가는 출구가 달랐던 토레스와 부자. 토레스는 다시 약속하게 해야 된다. 짐을 찾는 데만 30분 넘게 걸려버린 아들과 아빠. 아빠는 토레스가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으니 사진은 포기하자며 아들을 달랜다. 게다가 대표팀 버스까지 토레스를 기다리던 상황. 아이를 달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한 장소로 가보는데 토레스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좀 추가를 하자면 토레스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연예인, 뭐 대통령, 뭐 유명한 뭐 가수라든지 케이팝 스타라든지 그런 유명한 선수들은 출국장이라고 하죠. 이제 비행기 출국장 안에서 하이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지 않는 다른 루트의 통로가 있어요. 어, 그냥 여권만 찍 대고 나가면 끝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입국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다 생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짐을 찾고 뭐 나가고 입국 심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 그걸 기다려 줍니다. 더군다나 스페인의 대표팀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는 토레스 하나만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토레스 또한 이제 대표팀 자기를 픽업 나온 대표팀에게도 양해를 구해요.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두 부자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나쳐도 될 법한 사람인데 한 명 한 명 그 팬을 챙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축구의 페어플레이와 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또한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실수로 상대방의 발을 찰 수도 있고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선생님도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뭐 사과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의 8, 90%의 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있어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먼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친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